예, 경총회 이상철입니다. 사실은 뭐 15분 정도 주셨는데 15분까지 뭐 할 얘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예, 뭐 사회를 보시는 김종호 교수님도 그렇고 뭐 조동근 교수님 그리고 최준성 교수님 오랜 기간 동안 뭐 저희가 자문도 받고 뭐 얘기도 많이 듣고 특히 이제 김원식 교수님은 오늘 사회를 발전해 주신 김원식 교수님은 제가 안 지가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뭘 주장하시는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뭐 굉장히 잘 알고 있는데 올 발제 들은 내용 이 내용에 보면은 상당히 뭐 정리도 잘해 주시고 했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뭐 참여연대 토론회나 이런 데 갔으면 뭐 또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를 하고 막 이랬겠지만 보는 시각 자체가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크게 발제문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다라고 논평할 만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점을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점을 정확히 짚어 주신 것 같고 또 뭐 제가 또 말씀하시는 게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다시 중언부언하는 이런 경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저희도 나름대로 생각하는 문제점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김원식 교수님이 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위원들이 전문성이 없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성 없는 사람 중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영의 가장 본질은 국민들의 노후 보장 자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십시일반으로 거둔 이 돈을 나중에 국민들이 나이가 들어서 소득이 없어졌을 때 그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돈을 냈던 이 국민들한테 안정적으로 돌려주는 그러니까 노후 소득의 최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게 국민연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현재 젊었을 때 일하면서 보험료를 내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받을 때까지 돈을 안정적으로 또 좀 수익도 내주면서 안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이런 모양을 보면 이런 목적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정부나 뭐 정치권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좀 하고자 하는 노후 보장이 아니고 그래서 뭐 기업의 지배 구조를 개편한다라든가 이 돈을 가지고 또 공공사업에 좀 투자를 한다라든가 공공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이 많이 나가지고 많이 돌려줄 수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무주택자한테 주택을 주고 그러니까 굉장히 취지는 좋은 내용이지만 그런 내용들의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형편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업 자체를 하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국민연금으로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람직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거 취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의 본질적 목적 외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부수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후 보장 자금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는데 곁다리로 뭐 가능하면은 뭐 공공자금에 투자해서 수익이 나면 좋은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곁다리들의 이런 목적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들 보면 곁다리 목적들 자체가 본질적인 목적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위 웩더독이라 그러는데 개꼬리가 개 몸통을 그냥 좌지우지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그런 본질적인 이유는 아까도 뭐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이게 최고 의사 정책 결정 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자체가 독립적이지 않고 전문성도 별로 부족하고 이런 거버넌스의 문제점들이 그 뒤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여러 가지 외국의 사례들도 말씀하시고 했지만 우리 외국의 사례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정책 결정은 복지부가 주관하는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치긴 하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정부 산하에 있는 정부가 주도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또 집행 자체는 이제 기금운용본부가 합니다. 지금 전주에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하는 이런 구조, 그러니까 공공기관이죠. 공공기관에서 하는 이런 구조가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까 뭐 김원식 교수님께서 호주 사례도 말씀하시고 캐나다 사례도 말씀하시고 뭐 일본 사례도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이질적이고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가장 문제가 이제 독립성이 취약하다라는 거죠. 국민연금 관리를 하는 운영 주체가 정부, 그다음에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니 정부 정책이나 또는 뭐 강력한 힘을 가진, 요즘 같은 경우 정부 말고 강력한 힘을 가진 외부의 세력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라는 겁니다. 이번 정부에 들어서는 뭐 노동계나 일부 시민단체들의 입김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중립적으로 운영돼야 될 투자 운영을 갖다가 굉장히 왜곡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구성을 말씀하셨는데요. 기금운용의 구성을 말씀하셨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지금 20명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자, 정부위원이 6명. 보건복지부 장관만 나오고 나머지 부처는 이제 차관들이 나오고 있고요. 6명. 그 다음에 직장가입자가 6명. 그 다음에 지역가입자 대표가 6명입니다. 직장가입자 대표는 3명씩 나누어서 사용자 대표, 기업 대표가 3명이고 그 다음에 노동계 대표가 3명이고 나머지 2명이 남는데 2명은 공익대표라고 하는데 지금 공익대표라고 해서 KDI 원장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 나옵니다. 사실은 공익대표지만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의 어떤 정책에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공익위원이라 해서 외부에 그냥 자유로운 교수님들이 나오시면은 뭐 좀 공공성이 중립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뭐 교수님 중에서는 또 이념적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근데 자체가 KDI 원장하고 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쪽 사이드에서 원래 6명하고 2명에서 8명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체 위원회 40%가 정부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는 이제 양대 노총에서 나오고 있죠. 여길 제외하고, 자, 이제 지역가입자가 문제인데요. 지역가입자 대표가 지금 6명이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지역가입자들을 대표할 만한 대표성 있는 단체들이 별로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단체들은 굉장히 많은데 대표성을 확실히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단체들이 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직장 대표라고 하면 아까 보신 대로 이제 사용자 단체라고 일컫는 이제 경총,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 이런 식으로 대표성이 명확하고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도 뭐 양대 노총이니까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나온다라는 얘기죠. 근데 지역가입자 대표들은 자, 지역에 있는 이 자영업자들을 누가 대표할 것인가? 지금 뭐 외식업 중앙회나 뭐 이런 데들이 나오고 있어요. 소비자 시민 모임. 근데 그런 단체들이 뭐 그런 단체들을 무시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단체들이 지금 노사, 그러니까 기업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하는 것만큼 그렇게 명확하게 대표성이 있느냐? 자, 농촌 대표로 농협이 나옵니다. 네, 어촌 대표로 수협이 나옵니다. 뭐 물론 뭐 없으니까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대표성 자체가 명확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대표성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추천권을 가지고 정부의 입김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바른사회시민하고 한반도 선진화재단이 이전 정부에서는 회의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지금 참여한 데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김원식 교수님 회의에서 많이 만나 뵀습니다. 여기 계신 교수님들. 근데 이제 요즘은 회의 나가면 잘 못 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회의 구성 자체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입김에 따 이게 입맛대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제 지금도 가면은 그 회의 시작하기 전에 뭐 안건이 나오면 아주 민감한 안건이 나오면 이미 한쪽으로 기울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회의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뭐 우리 편이 아니어서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고 구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항상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말이 나온 김에 자, 사용자 대표하고 근로자 대표가 이렇게 있는데 또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지역가입자 대표가 있는데 실제 지금 국민연금에서 부담을 하는 비율을 보면요. 직장에서 9를 부담을 합니다. 지역에서 1을 부담을 합니다. 뭐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동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6명 돼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반드시 이 돈 낸 만큼 이렇게 구성이 딱 맞아떨어져 9명, 1명 이런 식으로 구성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이런 것 자체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차피 국민연금 기금 가지고 하는 것들 중에 주주권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다라는 문제죠. 많은데 부담도 많이 하고 관련성도 굉장히 큼에도 불구하고 그냥 원오브 댐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일부 딱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 자체로는 기업의 입장이나 실질적으로 이해 당사자의 입장들이 잘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다라는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계연기금 뭐 기금 운영 원칙하고 특징은 뭐 워낙 많은 사례들을 김원식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더는 얘기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 세계연기금의 그 주요 원칙을 보면 수익성하고 안정성을 추구하고 끊임없이 가버넌스 자체를 독립성하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케이스를 보면 최근에 뭐 상근 전문위원회니 뭐 이런 식으로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바꾸긴 했지만 아직도 많이 미흡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기금 운용 자체는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지금 기금운용위원회 아까 구성 자체를 말씀드렸지만 저기 뭐 김원식 교수님께서는 정부 위원들은 다 빠져야 된다 그랬는데 저희도 빠져야 됩니다.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경총은 빠지고 싶다, 사용자들은 빠지고 싶다, 사용자만 빼는 게 아니고 다 빠져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익 단체라고 얘기하는 이런 단체들은 다 빠지고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제 뭐 각 지역 가입자 대표니 직장 가입자 대표들은 기금 운용에 관해서 뭔가 얘기를 하기보다는 또 제도적인 장치를 가지고 회의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뭐 심의위원회부터 해서 또는 이제 국민연금공단 이사회니 이런데 멤버로 들어가서 제도를 가지고 논하는 게 맞고 기금 운용 자체는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고 또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여기에서는 뭐 이 단체들은 빠지고 아까 해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이런 구조,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하고 뭐 또 이런 구조 자체도 그냥 아예 그 기금운용위원회하고 기금운용본부가 같이 붙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아예 그냥 외부에서 입김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차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또 주주권 자체는 지금 뭐 아주 그냥 3월 정기총회 할 때만 되면 미치겠습니다. 아주 기업들 회원사들에서 난리를 쳐가지고 국민연금에서 뭐 모든 안건에 대해서 다 이렇게 의사결정을 하고 뭐 저기 그 문제가 되면 뭐 전부 다 이사 선임하는데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국민연금도요. 사실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그 돈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리권 그 직접적인 자기들 돈 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 어떻게 보면 기업들 돈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기업들을 다시 압박하는 수단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주주권이. 그래서 주주권 자체는 시장에 그러니까 경영 개입을 최소화하고 굉장히 아주 한정적인 케이스에서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또 김원식께서 위임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위임 구조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이 기금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체를 다 하지 못하고 그 상당 부분을 좀 위임을 주고 있거든요. 위탁을 다른 데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냥 위탁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 구조는 어떠냐면은 가이드를 줍니다. 시키는 대로 딱 하라고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나중에 이제 그 1년 뭐 계약 기간 끝나고 나서 갱신할 때 말 안 듣는 사람들은 안 해줍니다. 의결권이나 주주권도 위탁받은 기관에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위탁입니까? 진정한 의미의 위탁이 아니라는 거죠. 위탁을 주려면 확실히 맡기고 관리 자체만 기금운용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위탁 구조 자체도 좀 바꾸고 그래서 위탁 구조 자체에서 이렇게 위탁 마음대로 하도록 주면은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지만 일본의 사례를 보면요. 일본이 상당 부분 위탁을 주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까 위탁 주는 것 자체도 좀 위탁 기관에 맡기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